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요. 여기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변동폭이 커요. 네. 근데 저는 여론이 변했다는 것보다는 여론조사 스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앞에 물어보면 이제 비호감 뭐 저 네. 총선해 갖고 뭐 윤석열이 잘해서 민주당 찍냐 못해 찍냐 이런 거를 앞에다 많이 물어봐요. 그걸 그러면 이탈해 버린다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이탈해 버리죠. 그런 거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견제 42.5, 정권 안정 34.9. 저것도 한 8% 차이 나는데 저것도 오차범위 밖이에요. 다음 주에 그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또 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등이 또 변동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여론이 급작스럽게 바뀔 만한 게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은 42.5는 총선 정권을 견제하자. 그리고 정권 안정론 차원에서 국민의힘 찍자가 34.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는 부정평가 63.8, 긍정 30.5.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2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30.5 나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앞에 물어보는 갤럽 여론조사가 그런 게 많은데 네. 윤석열 취임 100일이 경제 분야 무슨 뭐 정치 분야 쭉 물어보면 다 있더라고. 예, 그런 방식인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는 딱 보면 알지. 어쨌건 부정평가가 63.8, 긍정이 30.5. 이거 더블 스코어가 넘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안 좋다. 참, 아니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0%가 나옵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막 비판 기사가 뭐였냐면요. 50%선 무너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여론조사 제일 깔끔한 거는 지지하는 정당 묻고 지금 그 대통령 그 묻는 거 지지율 묻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네네. 깔끔해요. 문항한 다 6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그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은 조사를 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토마토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잘 꼭 좀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해서 매우라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정치를 해석할 때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복지 정책을 할 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자일수록 좀 더 두텁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맞아요. 네. 보편적 복지, 이제 학술적으로 포괄적 복지라고 합니다. 포괄적 복지를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자들에게는 좀 더 많이 줘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기본 동일 출발선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내가 복지 예산을 받아야 될 이 강한 선호가 필요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줘도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것도 죽도록 싫어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만하고 쫓아내라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3% 나와요. 매우 잘못하고 윤석열이 꼴도 보기 싫다. 윤석열이 탄핵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53%가 나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맞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너무 못한다, 탄핵시켜라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게. 그렇죠. 이거 매우 지금 못한다. 이 여론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러면은 최소한 53%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와, 근데 그것도 그 1.7% 떨어져서 53%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쉽게 표현해서 이쪽 전문 용어로 튄 여론조사라고 보면 되는데 민주당 41.4, 국민의힘 33.7.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바뀌긴 한데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튀었다라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안 낼 수도 없거든요. 그 앞에다가 자기들 이제 뭐 이왕 이 사람 여론조사 전화 받은 김에 앞에 거 쫙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보면 많이 이제 비껴져 나가는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ARS 여론조사고요. 제가 이제 이 토마토 TV 거는 못 봤고 리얼미터 거를 테이블을 봤거든요. 로데이터를 봤는데 재밌는 게 TK에서 7% 8%가 올랐어요. TK에서 확 오른 거야.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1, 2% 오르고 그다음에 PK에서 또 1, 2% 빠졌어요. 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보수층과 진보층의 자기 핵심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뭔가 뚱땅거리고 사건 사고 일어나면은 주목성이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률이 높아져요. 지금 인요한 혁신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서울 김포 뭐 통합 이야기 나오죠. 그래 이슈가 생기니까 아이고 우리 편 전화 안내하면서 막 집중해 주는 거예요. 보수층 결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번에 뭐 보셨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안 나왔을 때가 국민의힘 현 김기현 대표 체제 그 전당대회 할 때 그 시기에 네네.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묻거든. 민주당 뉴스가 어.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윤석열 지지율 부정평가가 63.8이라는 거. 이번 주 여론조사는 이 소득만 갖고 가도 되겠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어제 말씀드렸어. 윤석열은 지금 백약이 무효인 단계로 들어섰다. 뭘 내놔도 윤석열에 대한 거는 이미 심리적으로 대부분 포기한 상태인데 고령층이나 TK 정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좀 남아있는 정도. 그래서 TK의 민심은 딱 두 개라 그랬죠. 이재명 그거 하나 못 잡아넣나? 이준석 그거 하나 못 품나라고 하면 딱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죠. 아직도 기대가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맥시멈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라서 어떤 이슈라도 안 늘어나는 거죠. 다 지지해버렸기 때문에. 어디 저 외국의 용병을 데려다가 여론조사하지 않는 한. 그 특히 이제 여론조사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60% 70% 지지율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 여론조사와 여론의 추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론은 뒤로 빠지는 거지 옆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봉주 TV에서 저하고 이제 그 봉주 형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스윙보터 정당을 바꿔서 지지해 주는 사람은 2.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유보해 버려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난 그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받은 표가 47%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죽었다 깨어나도 47% 플러스 2.3% 있어서 49.3% 이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투표율의 마술이라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아예 투표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윤석열 지지도가 빠지니까 중도가 20, 30%가 늘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와야지 민주당 쪽으로 와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기본을 모르는 이야기다. 예. 제가 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 집권 초반기에 총선은 무조건 대통령 지키자는 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중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나는 총선 결과가 무지하게 기대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53% 되는 매우 못한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요거 막아내자 이런 관점이라서 어쨌건 참 재밌는 전국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감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굳이 말하면 가끔씩 이제 요즘에 200석 이야기 회자되잖아요. 근데 그게 회자가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그래도 한 50% 넘는 상태에서는 저쪽 결집시킨다고 보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결집 저는 못 시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매우 못한다고 50%가 넘는 상태에서 결집을 어떻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완벽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본 적이 없는 밴드웨건 효과로 가지 않을까. 저쪽이 하나를 결집하면 이쪽이 5개 결집하는 정도 상황으로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선우가 바뀌면 안 돼요. 민주당이 200석이라는 것이 헤드라인에 뽑히는 순간에 그거는 굉장히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다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윤석열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국민들의 희망의 조건으로서 민주당에게 의석수를 몰아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게 선우가 바뀌어야 돼요. 잘못해서 200석 먼저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역풍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거제가 소선거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동용으로 할 것이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당내에서도 분석한 결과 맥시멈으로 180석 이상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최대치 맥시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표는요. 그래서 200석은 이것은 이제 계산 전혀 안 되는 그런 그 의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 그런 전반적인 말씀 주셨을 때 진짜 이상한 건 하나였어요.
그 정권을 그러니까 집권한 지 잡은 지 2년이 채 만 2년이 안 된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여당에서 탄핵 얘기가 안 나오고 보수 언론이 아직까지 이 정도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진짜 그들이 검찰의 캐비넷을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언론이구나라는 점에서 참 이상하다의 맨 마지막에는 캐비넷으로 밖에 그 캐비넷 논리밖에 지금 떠오르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짧게 한번 봤고요. 다음 주제로 갈게요.